지난 이제 한 달여 동안 합당 대첩. 지금 보니까 이제 합당 대첩이 아니었죠.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어떤 이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합당 대첩이 아니고 합장 대첩이었다. 그래서 공동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털레유. 이게 사실 문조털레유강 뭐 많지 지금. 많은데 그냥 편의적으로 제가 조털레유라고 하는데, 조털레유 합동 장례식 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장례식을 치른 이런 상황이고, 오늘 뭐 완전히 이제 매장을 한 거죠. 오늘 연결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아, 연결식은 내일이구나. 공식 연결식은 내일이고, 오늘은 이제 입관식을 한 거죠. 입관하고 내일 이제 연결식을 진행하는 이런 이제 일정만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합당 대첩이 아니라 합장 대첩이었다. 조털레유 합동 장례식,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JTBC를 보니까요, 그간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한 이런 영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걸 돌이켜서 보니까 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천재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미 이 조털레유의 난을, 이 합당 쿠데타를 이재명 대통령님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이제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 판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JTBC 영상, 이 합장 대첩에 한 달을 요약을 한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천재적인 지략, 오늘 또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영상을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넷.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저희 갯딸이에요.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과 상인을 만났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네. 체감 경기가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 대통령은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깜짝 현장 방문을 두고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밤에 강훈식 비서실장 데리고 서민경제 어렵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연출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뭐하냐 지금. 설 앞두고 민생 챙기고 민심을 지금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반영을 해야 될 당신들은 지금 계속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하냐, 그런 경고로 보여지거든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답답할 거란 해석입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는 와중에 여당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려 하고, 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낼 정도의 인사를 2차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자 자기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낙연, 이재명 붙었을 때 예. 이낙연 쪽에서 이재명을 굉장히 세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도 네. 그 쌍방울 대북 특검에 관련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을 당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했단 말이죠. 그 윤석열하고 연수원 동기에다가 아하. 윤석열 정부 때 공수처장 후보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집권 야당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요.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특검 추천 사태를 두고 대통령에 맞서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라며
집권 야당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도 국정보다 정치공학이 앞선 것이라며 탈선한 당권 기관차의 폭주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을 차기 당권을 위한 횡보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당권 견제구를 던지는 듯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때도 계속 평당원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마음속에는 뭔가 로망이 있죠?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2년 뒤 제23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2030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주류 세력으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의 주도권을 두고 민주당 내 권력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번에 당에 대한 주도권을 확실하게 놓치고 당대표 뺏기면 2028년도 공천 새로운 당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네. 그럼 우리가 집권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리더십, 지도력 다 잃어버리겠네. 그러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겠네.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달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입니까? 물었고 정 대표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입니다라고 답해 폭소가 터졌다고 하죠. 농담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반명이냐는 결국엔 뼈있는 여운을 남긴 질문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뉴스 영상을 딱 보셨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동인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벌어진 사태에 대한 진짜 정리가 너무 깔끔하게 돼 있는 이런 영상이어갖고 여러분들에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본질이 합당 이슈의 본질이 당권투쟁이다, 권력투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뭐 음모론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JTBC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이제 대세는 최한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어준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아니 지금 JTBC가 뭐 최한욱 TV의 방송을 거의 뭐 받아쓰기 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런 정도면은. 그리고 뭐 지금 웬만한 평론가들은 아까 뭐 장성철 씨 보수 쪽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주장했던 문제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물며 그 하바리 이동영이도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뭐 그런 방향에서 지금 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신인규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마이뉴스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신인규 본인이 그 김어준의 뭐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신인규 같은 사람이 1000명이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뭐 동접자 수를 비교를 하면은 김어준의 뭐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분의 1이 뭡니까? 뭐 30분의 1 되는데 지금 전체 상황은 최한욱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태를 분석하고 있는 게 뭐 유튜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지상파의 모든 채널이 아군이다 이럴 정도예요. 그죠? MBC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뭐 KBS나 SBS를 봐도 그렇고 그 지상파까지도 지금 친명으로 돌아섰어요. 다 정청래 까고 있어. 털 까는 게 제가 그래서 털 독점 시장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야. 그 이전에는 김어준을 이제 저 혼자 까고 있고 가끔 이제 조중동이 까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재래식 언론들이 다 까. 씨발 너 털 장사 해먹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지금 웬만하면 이제 다 김어준 까잖아요. 아 힘들어요 지금. 이 골목 상권에 이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됩니까? 이게 JTBC가 이거 털 까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MBC가 이거 털 까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짜 골목 상권이고 여기다 자판 깔아놓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여기 대기업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홈플러스 막 들어오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마트 들어오고 뒷골목에 이걸 대통령께서 지금 미디어 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시장의 대기업들의 횡포를 좀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털 독점권은 좀 저를 인정을 해달라. 원조 털가로서 털 독점권만큼은 최한욱 TV 외에는 그 시행령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미우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털을 까온 최한욱이 독점권이 있는 게 이게 맞다. 그래서 털 독점 시행령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털은 앞으로 최한욱 TV만 깔아. 뭐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예, 농담이고요. 그 뉴스 영상 말미에 와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 속에 뼈가 있다. 뼈 속에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신년에 이제 당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뭐 농담으로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런 이제 농담을 던지셨다고 했잖아요. 예, 던지셨다고 해서 이제 뭐 참석자들이 웃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게 뼈가 있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담이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이 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 그러니까 정청래가 우리 모두 친명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 1월 19일이에요. 지도부 만찬이 있었던 게 1월 19일이고 그리고 주가 1월 22일인가요?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한 게, 합당 기자회견을 한 게 1월 이게 무슨 요일이지? 요일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 직후에요. 아무튼 월요일에 만찬을 하고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을 거야. 그죠? 그럼 19일이 월요일이고 20, 21, 22일 22일에 정청래가 합당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21일에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가 있었어요. 수요일이었죠. 그리고 그날 주가 5천을 돌파를 한 날입니다. 근데 19일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22일에 정청래가 조국당에 그 합당을 제안을 했고 조국을 만난 게 21일이라고 그랬어요. 21일 저녁에 조국을 만나서 조국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22일에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 조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만난 거는 1월 21일이에요. 근데 19일 저녁에 만찬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틀 전이에요. 이틀 뒤에 대통령을 만난 뒤에 이틀 뒤에 정청래가 조국을 만난 거야. 대통령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합당 문건이 유출이 돼가지고 뭐 그 합당 문건 유출 사건도 합당 무산에 결정적인 그 한 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저는 대통령 그 합당 문건이 27일에 작성이 됐는데 조승래가 얘기를 했습니다. 27일 경에 1월 27일 경에 합당 문건이 작성이 됐는데 29일에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민주당 의원에게 아마 뭐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었겠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저는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의도적으로 유출이 됐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다. 국무위원이 보낸 문자를 민주당 의원이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략이 있다라는 걸 당원들과 의원들,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합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 문건도 미리 포착이 됐는데 조국과 정청래가 만난다라는 얘네들이 뭐 보안을 얼마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님 몰랐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 만찬을 했을 때 이미 대통령님께서는 낌새를 눈치를 채신 거 아닌가. 그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아무리 보안을 유지한다고 그래도 당내에 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청래가 친문들만 데리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직자들,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죠? 정청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건
저는 보고를 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 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이미 19일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다 알고 있었고 그걸 경고한 겁니다. 혹시 반명입니까? 이 얘기가 뭐 농담처럼 그 당시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와 소름 끼치는 거야.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정청래는 대통령께서 어찌 보면 반명이십니까? 라는 말을 던졌을 때 눈치를 챘어야 돼. 근데 제가 뭐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정청래의 가장 큰 문제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야. 정청래가 다 나쁜데 머리가 나쁜 게 제일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그래서 눈치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신호를 주는데도 돌려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저때 지도부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신호를 준 거예요. 저건 정청래에게. 혹시 반명입니까? 이 얘기는 너 친문들하고 지금 당권을 먹으려고 장난질 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얘기인 거야. 그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히기식의 평론일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혹시 반명입니까? 라고 얘기한 게 너 나 다 알고 있어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합당하면 너는 반명이야. 근데 정청래는 우리 모두 친명입니다 라면서 이걸 농담으로만 생각을 했잖아. 그리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 아니에요. 이 반명입니까는 합당 같은 거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그런 뜻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정청래는 대통령 경고를 무시하고 바로 뒤통수 친 거 아니야. 그것도 주가 5천이 돌파된 날. 대통령 기자 간담회로 화제가 쏟아지고 있었던 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뛰어봐야 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친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저는 이재명 못 당한다.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쿠데타를 진압한 것도 제가 아까 뭐 농담식으로 저도 역할을 했다 뭐 3등 공신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안 움직였으면 이거 못 막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법 속도 문제를 지적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신호를 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에게 민주당 당원들에게 대통령께서 계속 신호를 준 거예요. 초지일관 아까 그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합당 쿠데타를 막은 건 결국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리고 제가 뭐 누차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우리 뒤에 이재명 있다. 김어준이 뭐 동접자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 잘난 척을 하고 날뛰어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김어준이 아무리 힘이 세도 대통령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그것도 집권 초기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합당 못 막을 거다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 뒤에 우리 백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백인데 대통령이 백인데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봉욱 민정수석 문제, 정성호 장관 문제, 정성호 장관 문제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그 100조 얘기하시면서 정성호 장관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줬을 때 싹 정리돼 버리잖아. 봉욱 민정수석 문제도 그러잖아요. 뭐 봉욱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털레반들이 날뛸 때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일본에 데려가셨잖아.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봉욱은 내 사람이다. 뭐 그런 사인인 거잖아. 민정수석이 해외 순방 때 따라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봉욱 건들지 마라. 이런 사인을 대통령께서 그런 방식으로 준 거잖아요. 뭐 정성호 사임한다. 정성호 경질된다. 뭐 봉욱 경질된다. 이게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봉욱 민정수석이 뭐 그래갖고 김용남 전 의원이 뭐 민정수석으로 간다.
뭐 또 유튜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아주 무슨 인사를 하고 있어. 웃기고 있습니다. 괜히 그 김영남 전 의원만 그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그 김영남 의원도 그 앞으로 진짜 제가 볼 때는 김영남 전 의원이 사실 허은하 비서관도 지금 청와대 가 있는데, 그리고 김상욱 의원 지금 잘 풀려가지고 울산시장 될 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 이쪽으로 온 정치인 중에 지금 아직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이, 뭐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고 보는데 아직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이 김용남 전 의원이에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이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좀 들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좀 그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튜브 아무 유튜브나 막 나가가지고 뭐 농담식으로라도 뭐 무슨 뭐 청와대 무슨 비서관으로 간다, 뭐 민정수석으로 간다, 이런 농담을 자꾸 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그 좋게 안 보십니다. 그래서 그 김영남 전 의원이 그 민주당 쪽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농담이 나오면은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저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단호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런데 뭐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이냐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그래서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통령 인사권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간에. 본인은 그런데 악용이 되는 거예요. 김영남 전 의원이. 그럼 김영남 전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좋게 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싶어도, 임명을 하고 싶어도 그 유튜버들 때문에 못해요. 그렇게 되면. 김영남 전 의원을 쓰고 싶은데 만약에 김영남 전 의원을 청와대로 부르면 김어준 때문에 부른 것 같잖아, 마치. 채우기 때문에 부른 것 같잖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데 좀 휘둘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대통령께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된다.